안녕하세요. 부동산 톡톡 리치만 천사입니다. 주택 보유 시 각종 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매도하는 것보다 자녀한테 증여 방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문기사 내용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증여세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증여세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타인의 증여에 의해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1월 18일자 퇴직금으로 아파트 매수한 60대 세금 폭탄의 결국이란 신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은퇴를 앞두고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혹은 상가라도 사두면 월세를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집을 보유하게 되면 세금 폭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는 물론이고 파는 것도 높아진 양도세 때문에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올 들어서 최소인 449건으로 올해 누적된 증여 건수는 1만 804건에 달하게 됐습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 증여 열풍은 강북을 지나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산 증여는 부자들의 얘기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아파트 샀다가 세금 폭탄 피하기 위해서 자녀한테 증여하게 된 사연을 보면요. A씨는 2018년 퇴직금으로 목돈을 받았고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전용 면적 49평방미터 21평을 3억 1,50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소형 아파트로 월세를 받아볼까 했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아파트는 A씨가 매수한 지 3년 만인 2021년에는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A씨는 보유하고 있자니 보유세가 부담이었고 팔자니 양도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이고요.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 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40%에서 75%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도세 세율에서 지방소득세 10%를 추가로 부과되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고 8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르는 보유세를 아들에게 자녀 증여로 결정하니 세금을 줄이게 되었는데요. A씨는 고민 끝에 상담을 했고 A씨는 자녀 증여를 하기로 결정해서 자녀에게 증여해주면서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고 해요. 현재 이 아파트는 지난달 6억 7천만 원대에 팔았고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3년 반 만에 2배가량으로 오른 셈입니다.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미리 자녀한테 자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증여도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높은 세금을 물리면 주택을 팔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주택 매물은 오히려 시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를 많이 내는 것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걸 택한 거죠. 정부에서 이런 건 생각을 못했을까요? 빠져나갈 수 있는 빈틈을 준 걸까요? 증여세는 상속세와 유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익숙한 것이 아니다 보니 어려움을 느끼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고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등을 알아볼게요. A씨의 경우를 들어서 증여세를 계산해 볼까요? 2018년 A씨의 아버지는 3억 1,500만 원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아들에게 증여할 때 세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볼까요? 아파트 3억 1,500만 원은 과세 표준 1억 원 초과해서 5억 원 이하로 세율은 20%가 적용이 되고요. 누진 공제액은 1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는데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6억 원, 부모님, 직계존속이죠. 부모님은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수증자, 받는 사람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요. 증여세 공제는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관계로 동일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지 않고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라서 따로 계산이 되는 등 증여에 관한 내용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A씨의 사례를 가지고 증여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 증여재산가액은 3억 1,500만 원이고요. 2번의 증여세 과세 가액은 채무부담액이나 비과세액 등이 없으면 그대로 3억 1,500만 원으로 계산해 보고요. 3번 증여재산 공제는 아들이 증여를 받은 거라서 면제 한도는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의 과세 표준인데요. 3억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 공제받는 걸 빼고 나면요. 2억 6,5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증여과세율 20% 적용을 곱하면 5,300만 원이 나옵니다. 5번의 산출세액은 5,300만 원에서 누진 공제금액 1천만 원을 빼면 4,300만 원이 산출이 되죠. 6번은 신고세액 공제를 자진신고 납부할 경우에 3%가 할인이 되는데요. 129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7번 4,300만 원에서 공제받을 129만 원을 빼면 나머지 4,171만 원이 최종 납부액이 됩니다. A씨는 아들에게 증여하면 세금 4,171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A씨가 증여 안 하고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상으로 계산해 볼게요. A씨의 경우에 2주택자로서 중계동이면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3억 1,500만 원에 매입해서 3년 보유하고 6억 7천만 원으로 매도했을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율 60% 적용받았고요. 가상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억 7,722만 원이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억 7,722만 원이지만 증여할 경우는 4,171만 원이니까 1억 3,551만 원이 절세가 되는 거죠. 이러니 증여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증여세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증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 중에서도 증여세의 경우 세율이 특히 높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절세 방법을 찾아내셔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하는 것보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녀 증여도 세금 절세 방안이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증여세는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증여 계획을 미리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